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9일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시장 상황과 매크로 현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현금 비중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고 있는 것들도 정리를 좀 하면서 현금 확보하셔라 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관세 협상을 상당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세 협상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25%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지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협상 진행 내용에 따라서 크게 또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 어차피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은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나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갖다 계속해서 우리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알래스카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에 참여, 일본의 참여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참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그 테마주 관련돼서요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텐데 당연히 조선, 방산, 뭐 화장품, 엔터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면 틀림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같은 경우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이유인즉슨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간 다시 또 눌리고요. 사실 엔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은 거지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뉴스로 먼저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나온 또 리포트도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HD 현대엘렉트릭, 하이브. 그런데 APR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너무 팔로우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다. 사람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뉴스로 움직이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APR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성수기로 들어서는 과정들, 이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리포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미국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움직임 속에서 좀 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어쨌든 미국 증시를 갖다 괴롭히고 있는 것은 트럼프 관세발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연관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심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 크게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협상들이 진행이 되고 난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대부분 우호적 환경으로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better than before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과거처럼 높은 주가 원래 백투 노멀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땐 기본적인 리바운딩 부분은 충분히 나타난 시점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내피셜을 작동시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요즘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미국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갖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104% 관세 추가라든지 저가 수입품에도 뭐 30%에서 90%에다가 관세율을 올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나쁜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돼요? 관세율이 내려갈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 같고, 제가 할 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글쎄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지금 당장
시장은 어쨌든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을 갖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또 뭐가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상당 제가 볼 때는 이제 절대성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존재할 땐 절대성으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소비는 진행하고 가야 되고 산업 발전도 진행해야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거기다 품질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엔 또 괜찮은 또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그 공략주를 갖다 찾아갈 때 중국을 이 괴롭힘 당해서 중국이 미국 수출을 많이 못하는 거에서 수혜주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뭐 동남아까지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냐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에서 수출하는 것들이 관세를 많이 먹으니까 글쎄요,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이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공장을 이전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블록을 갖다 형성을 할 때 동남아 같은 데도 계속해서 블록을 쳐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전체적인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협상 결과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면서 가면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관소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면 조선이 가장 유력하겠죠. 중국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전혀 뭐 같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한테도 최근에 보면 뭐합니까? 기본 정책이 뭐예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것들도 그거거든요. 방위비를 올려달라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해달라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덕수 총리인가요? 통화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그 두 가지였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엔터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격이 조금 오른다 화장품이 이게 아주 비싼 화장품을 미국인들이 쓰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고가는 어차피 부자들은 다 알아서 써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뭐 15,000원짜리가 2만원 된다고 그래서 좀 짜증은 나지만 안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동남아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진출한 게 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기 대표적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저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가로 내려가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좀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뉴스하고 딱 더불어 그때는 무조건 스트롱 바이 가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잃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공장하고 삼성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놨잖아요. 거기서 지금 관세를 크게 얻어맞으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요. 현대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기본적인 큰 틀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략을 생각해 보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차라리 저는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하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나머지 것들은 차후에 정리해 나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관련돼서 뭐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테마성으로 얼거도 짧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거든요. 협상하는 시간도 꽤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욕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골라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1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뭐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이 넥스틸 그리고 3번이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가 뭐 13%, 14%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종가 베이스 부분으로 다 매수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 조금 좋지 않겠죠. 왜? 오전장에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등하는 케이스는 분봉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예, 수급이 좀 매기가 안 좋으면 오후장이 지수 정체가 안 좋으면 좀 더 하락해서 끝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장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20% 이상 올라가면
저는 공략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10% 언더 내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퍼센트 조정을 좀 해가면서 당연히 비중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1번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한선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관관이나 피팅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게 하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드리블을 할 수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표 주자가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뭐 결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점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실적 내용으로 봐서 이게 222이동평균선 실적만 모아서 밸류에이션 따지면 이 아래쪽은 원래가 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바로 바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기 그 전에는 뭔가의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물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체크하면 이 정도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뭐 받아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천만다행인 것은 이쪽 분야가 주가가 다들 대부분 높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택적 결정은 해야 되면 틀림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인 뇌피셜 상으로는 이번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은 여기서도 보면 딱 한 달 정도였거든요. 저는 협상하는 기간 동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넥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비중을 좀 잡아갈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오늘 잡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15%씩 나눠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는 최소 분할 매수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위로 치고 달리면 그때는 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또 과감하신 분들이 같은 경우 비중을 갖다 보통 20%씩 해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고요? 저는 20%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잡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제가 체크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 공략을 하실 때는 일단 시작가는 뭐 예를 들어 12,680원 뭐 이렇게 해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대략 보면 내가 평균 매수 단가는 어느 정도에 좀 잡아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12,000원 정도에 잡으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텔 같은 경우는 항상 알래스카 프로젝트 또 대왕거래 뭐 이런 거 진행할 때 항상 어떻게 관광업체로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 받던 종목이라 사람들이 또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서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뭐 크게 여기서 뭐 조정을 더 많이 받을 만한 내용보다는 업사이드 쪽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싼 맛에 하시면 이런 것들이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요거하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넥스틸을 안 하겠습니까? 넥스틸도 같이 해서 사실은 이거 어떤 거죠? 이쪽과 이쪽 걸 샀는데 주가 상승폭이 더 크잖아요. 어차피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려보면 15%씩 이렇게 들어가거나 20% 들어갈 때 잡아두고 나서 어떤 것이 또 움직임이 우리가 더 좋은가를 선택적으로 하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는 달려가는 걸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왜 진행을 안 하냐면 이게 1,000원, 2,000원이라서 도대체 저 같은 사람들도 매수 물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맞는 주가 수준을 선택해서 공략해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 오늘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번째 양봉 안 뜨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만약에 첫 번째 양봉에서 여러분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항상 두 번째 양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들이요. 자, 이 부분을 갖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하락장에서 수익 내고 하락하고 올라갈 때 치고 이런 것들을 지수를 갖다 느낄 수가 있어야 나머지 또 그 사이에는 뭡니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계속 스터디해 두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체크업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눌린 과정 속에서 대부분 어때요? 종목들도 비슷하게 눌렸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하락보다 더 많이 눌린 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사실 조금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하락을 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거 뭐 50%, 60% 하락한 것들은 아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들이죠. 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개선될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런 뭐 상태라든지 현재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2부 시간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별도로다가 체크업 해드릴 텐데 제가 체크해드릴 거 이미 한국전력은 뭐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그저께 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요거 삭제해놓고 두산에너빌리티 보면서 BHI하고요. S&T 에너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AP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체크하고 있으니까 오늘 리포트 저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오늘도 스킵할 거고 나머지 것들 여기 지금 ISC, 필옵틱스 4일전기, 펩트론 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까? 특히 이렇게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100억 원 이상씩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쪽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이 확정적으로 나타날 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이게 종목들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짧게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금리나 시그널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푸스로 들어올 때 재료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 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나온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APR 관련된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이 보면 여기 성장성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포트 보면서 조금 좀 그랬던 게 뭐냐 APR이 과연 글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그죠? 로레알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아니지 않나. 물론 성장률 추이를 비교하는데 기존의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새로 신규 진출하는 걸 비교하는 것은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무리 피어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대단한 그 발췌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 내용이다 그냥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 좋은 건 일단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상치를 좀 상회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내놓은 게 1분기 별로 안 좋다고 했거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지들이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APR 스스로가 자기들이 발표할 때. 그런데 지금 같은 주가가 이제 계속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닥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기대하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게 공매도 한번 맞아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보시고 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글쎄요 물량도 많이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사의 리포트를 생각해서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목표치가 높은 것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여기 라인까지는 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돌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기가 1단 하락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저는 1단 하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저는 오버점 밸류에이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성장성 때문에 미리 뭐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목표가는 상당히 높아요. 그것도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뭐 이커머스 이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예를 들면 강세 현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채널에서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일 거고요. 여기서 굳이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비중은 굳이 하려면 20% 이상을 넘기면 안 되겠다. 왜? 한번 여기서 뭐 오버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아래로 두들겨 맞으면 이거는 상당히 아파요. 그죠? 이렇게 들어올지 이게 위로 칠지 그건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대형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APR 자체 실적이나 내용으로 대형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에 진출해서 그죠? 제 갑자기 샵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한 거 선반영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변압기 쇼트 지수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수주 잔고. 그죠? 수주 잔고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겠어요?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기 시작을 해서 대체로 다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두 가지가 동사가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관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래서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목표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건 수주잔고 개념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가장 이제 변압기 중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올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이제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엘렉트릭은 양호할 것이고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맞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영업이익률로 극복을 해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LS 일렉트릭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자, 30만 2천원, 그죠?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비중은 30%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이 구간이 현재 지금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한 27만원 견이 PER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15 정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훼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PER 20 정도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요 지금 협상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완화가 되고 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레이팅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신용거래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대매매 나올 만한 물량들도 이미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다 이제 터질 건 터졌거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주 크게 오버행이 나올 만한 가능성은 없는데 나오면 그때는 좀 평단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래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남은 물량 가지고 평단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무관세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공연이 진행이 되거나 특히 뭐 아이브 같은 경우도 BTS가 완전체로 다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물론 조금 신인들이 나와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중요한 건 메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모든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 비중이 있는데 뭐 BTS가 움직이면 전체 매출의 50%를 움직이는 거야.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가 공연을 시작하니까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이런 애들이 움직여줘야지 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것들이죠. 개선 전망과 개선이 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무관세 지역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조정을 받아야죠.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항상 타겟이 여름 성수기 그 어떻게 보면 그 업종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3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소속 배우나 뭐 가수 뭐 이런 연예인들이 사고를 안 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사고 치면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뉴진스인가요? 그러니까 뉴진스 관련돼서 상당히 또 문제가 있어서 주가의 상승폭을 갖다 딱 제한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으나 BTS 관련된 부분이 같이 움직일 때 여러분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가 있을 거고 YG엔터도 같이 그 움직임을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 큰 폭으로 이야기 드린 거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시기열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1분기 말입니다. 그래서 1, 2분기 초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결산상으로 보면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은 우리 기대치를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매수 포인트에서 봐야 되는 건 조정을 받는 5월달, 6월달쯤에서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면 이거 보고 사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애널리스트가 뭐 잘못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전망을 갖다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내세우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움직이는 건 주가의 움직임은 그냥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서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어쨌든 뭐 주가가 좀 반등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여기 1번 구간 아니야. 보통 1번 구간에서는 여기는 짧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매크로가 좋을 때는 그냥 1번 구간에서 자꾸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1번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 1차 하락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때요? 어려운 구간이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2차 하락 구간 들어오면 여기가 이 구간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봐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넉넉히 기다리세요. 뭐 하이브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 또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긴 할 텐데 뭐 눈에 보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거 누가 봐도 어때요? 그죠? 매물이 크게 터진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또 여기 저점 여기 보시면 이 구간 들어오면 야 이건 또 어떻게 상당히 또 어트랙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공략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알람은 20만 원에서 알람 걸어두고 저는 웨이팅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분기 정도까지 보시면서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좀 길긴 했는데요. 그래도 두루두루 같이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인 내용 공유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